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대 대통령 취임 연설문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총선이나 대선이 끝난 이후에 각각의 언론사에서 이러한 이제 해당 후보자, 이제 당선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앞으로 공약해서의 아니면 이제 정책으로 내세울 건지에 대한 연설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과 이런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통은 언론사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데이터 분석 중에 한 가지 이제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활용을 직접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드 클라우드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피부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뭉게구름 같이 워드 클라우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써줘야 됩니다. 맵플롭립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시각적 이제 데이터를 시각적 표현을 할 때 보통 이 가장 기본적인 맵플롭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파이플롭이라는 그 중에서도 이제 상세 이제 함수 메소드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확인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코넬파이는 우리가 이제 한글 형태에서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OKT라는 걸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RE 같은 경우는 정규 표현식, 즉 한글과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걸로 우리가 어떠한 연설문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거하려고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쓸 겁니다. 컬렉션스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되셨죠? 그 당선자가 어떠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가 우리가 형태소로 이제 분해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명사는 몇 번을 썼는지, 특정 명사는 몇 번을 썼는지, 국민, 예를 들면 경제 이런 명사들을 몇 번을 썼는지라는 이거를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렉션 자체는 우리가 카운트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걸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거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많이 써왔던 건데 특정한 표 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즉 어떤 우리가 데이터 나오는 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판다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사용 문법은 우리가 모듈 형식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def 함수형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고요. if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한 조건문에 맞춰 가지고 원하는 값을 가져올 때 if문을 많이 쓰고, for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두 글자 이상, 예를 들면 한 글자는 예를 들면 등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예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떤 의미로든 의미가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두 글자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for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글자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복문의 for문을 써서 가져올 거고요. try exce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원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쓰실 때 보시면 한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행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넘어가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실행하지 않고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중단돼서 그 다음에는 그냥 코드 자체가 중단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에 try except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이썬을 쓰면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제 이전 영상들,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어떻게 써왔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wit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연설문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word.txt 파일에 집어넣었습니다. word.txt 파일 집어넣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져오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가져올 때 오픈이랑 클로스라는 이제 함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본 함수들을 써서 이제 가져오는데, 이걸 굳이 쓰실 필요 없이 with문을 쓰면 한꺼번에 with문 안쪽으로 with xxx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위드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클로스를 써주지 않아도 여러가지 이 밑에서의 이게 종료, 여기를 벗어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위드문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바로 코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로 설치하는 건 지난 시간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드도 제가 어디서 텍스트 전문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열어놨던 이 파일을 한번 그대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실행을 해서 값을 이제 코드를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나코다 프롬프트가 제가 이제 PC를 끄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값을 갖고 있던 게 이제 다시 세션을 놔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됐고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할 게 저는 이제 make word cloud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ke word cloud라는 걸로 우리가 텍스트 안에 집어넣은 값을 가져올 건데요. 여기는 크게 보면은 어떤 걸 쓸 거냐면 저는 텍스트로 word cloud 및 단어 빈도표 생성하는 걸로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프린트에서 예를 들면 텍스트 분석 시작으로 해서 제가 점점점에서 넣고요. 우리가 한국어 형태소를 먼저 분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가져오는데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우리가 OKT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OKT라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OKT는 우리가 위에서 불러온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우리가 객체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OKT 자체를 가져온 거거든요. 코네파이의 태그라는 이제 상세 이제 함수 쪽 안에서 이제 OKT 함수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는 게 바로 이 부분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로 OKT라는 거 다시 지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텍스트를 넘긴다 그래죠. 클린 텍스트라는 제 변수를 넣고 여기에 우리가 전문이 있죠. 전문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대통령 연설문 전문 자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제가 워드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저희가 전개 표현식 여기서 쓸 거예요. 전개 표현식 RE SUV라는 걸 제가 쓸 거고요. 여기 이제 대체한다는 표현을 대체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대체하냐? 우리가 대체하려는 거는 크게 정규 표식에서 한글과 공백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제거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R이라는 걸 이제 로우 데이터 기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R이라는 걸 이제 넣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외한다. 이제 꺽쇠는 제외한다 표현하는 건데요. 보통 한글을 표현할 때 가부터 hit 해가지고 이거 발음도 어렵긴 한데 가부터 hit까지 이제 한글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백이라는 건 우리가 s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s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이게 원 표시에 s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공백까지 제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백까지 포함된다는 건데 한글 포함해서 공백까지 포함하는 건데 마지막에 앞단에 꺽쇠를 넣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는 완전히 공백까지 이제 제외한다. 오히려 그냥 이제 반어법으로 이제 넣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이제 공백으로 집어넣어준다. 이제 공백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제거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이 표현들은 텍스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텍스트로 가져온다는 걸로 이제 우리가 위에서 텍스트를 집어넣는 부분 있죠? 요게 이 부분을 들어가서 그 공백을 다 제거해 준 값이 클린 텍스트로 넣어주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요. 워드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는 OKT에 이제 none 함수, 이제 명사만 가져오게끔 해서 여기에 클린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형태도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에서 명사만 추출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의미 있는 단어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걸로 우리가 워드에 텍스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게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로 필터링을 할 건데요. 두 글자 이상의 데이터를 필터링 할 거고, 불용어라고 이게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표현들, 의미 없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리스트로 대략 몇 개를 선별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제외하는 것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어 자체는 stop words라는 변수 안에 제가
리스트 형식으로 넣을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불용어의 대표적인 인터넷으로 뭐 쳐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 중에 저는 겉, 등, 뭐 및, 의미 없는 단어들 있죠. 한글 불용어 중에 뭐 지시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때, 그리고 뭐 더,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그리고 또 뭐 수, 그리고 뭐 중, 그리고 뭐 네, 그리고 또 한 외 정도. 요 정도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집어넣겠습니다. 즉 한 글자인 영상 이제 불용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겉, 등, 및, 이, 때, 더, 한, 수, 중, 내, 외 이걸 총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스탑 워드는 이제 제거하겠다는 거고 굿 워즈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포문을 같이 써줄 건데요. 워드 자체에 대한 단어를 포문의 워드 해가지고 인 워드 해가지고 위에서 가져온 값들 있죠. 요 내용들에서 일단 형태적으로 분석한 것 중에 if에서 len 함수가 워드 즉 표현 워드 값이 두 글자 이상 이때 이제 이렇게 두 글자 이상일 때는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글자 이상이고 워드가 not in stop word 해서 즉 이런 표현입니다. 뒤에서부터 읽는데요. if 두 글자 이상 즉 길이가 두 글자 이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워드 위에 있는 표현들 자체가 이제 포문으로 돌리는 표현들 자체가 여기에 이제 불용어에 포함되지 않을 때 not in이라는 불용어에 포함되지 않을 때 즉 여기서 포문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돌리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보시면 거기서 포문에서 위에 뒤에 있는 게 조건문이 만족을 하면 워드에 이렇게 추출이 돼서 이게 리스트로 쭉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굿 워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뽑히게 되고요. 프린트에서 저는 여기에 문자의 포매팅을 해가지고 여기에 저는 뭐 추출된 단어에서 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len 함수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len 함수 넣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good word에서 추출된 단어들 표현을 하겠다고 여기에 제가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몇 개 이런 식으로 제가 집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게 단어 빈도수를 표시를 할 건데요. 계산을 할 건데 자, 이 단어 빈도수 계산 자체는 우리가 단어들의 등장 횟수를 세기 위해서 카운트 함수를 쓸 거거든요. 카운트 함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워드 컬럼수로 이제 먼저 이제 가져올 건데요. 워드 컬럼수를 할 때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우리가 카운트 함수를 쓸 겁니다. 카운트 함수를 쓸 건데 카운트 함수 안에 우리가 good word 해가지고 실제로 이 단어들의 이제 단어의 빈도수를 이제 뽑아내는 과정을 이걸 의미를 하거든요. 워드 카운트라는 이제 변수를 제가 가져왔고요. df 카운트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 뽑아낸 거를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제가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드라는 위에서 제가 뽑아낸 워드 카운트 자체에 아이템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카운트에서 이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값들을 가져오는데 이 아이템들을 뽑아낼 때 우리가 이 컬럼 자체는 어떤 식으로 뽑아내냐, 단어 그리고 빈도수라는 걸로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가져온 것들을 여기서 이제 아이템수로 가져오면 이제 단어 빈도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파이썬 2, 뭐 장고 3, 뭐 자바스크립트 4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다는 게 이 컬럼으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컬럼 자체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단어, 빈도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표현을 해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가져오면은 이제 빈도수 자체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한번 내려줄 필요가 있죠. 위에서부터 많이 쓴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제가 한번 써볼게요. df count 해가지고 여기서 df count에서 sort라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sort values 해가지고 여기 values죠. values에서 우리가 by에서 어떤 걸 우리가 소팅을 할 거예요. 바로 빈도수 위에서 지정하는 빈도수를 넣어줄 거고요.
오름 차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false에서 내림 차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false입니다. 오름 차순을 false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덱스 자체를 기존에 인덱스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드랍해서 true 해가지고 기존 인덱스는 무시하고 0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서 뭐 이제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단어 빈도수 상위 10개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주바꿈에서 상위 10개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린트에서 우리는 여기에 df count에서 실제로 우리가 판다스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 하면은 이제 상위 몇 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은 5개 가져오는데 보통 우리가 10개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단어 빈도수까지 계산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돼요? 바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워드 클라우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알맹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알맹이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제 요거를 워드 클라우드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워드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죠. 워드 클라우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였죠. 근데 이제 워드 클라우드 자체 워드 클라우드인데 제가 그냥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워드 클라우드로 제가 이게 하는데 이 워드 클라우드는 다른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는 제가 변수로 선언해 준 거, 이 워드 클라우드는 실제로 위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넣어 준 건데요. 자, 폰트 패스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거 쓰냐? 맑은 고딕을 쓸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 놓은 그 맑은 고딕 TTF를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width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제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해서 width에서 우리는 이게 폭 자체는 워드 클라우드 자체 기본 폭과 이미지 너비는 어떻게 하냐? 1000으로 하겠습니다. 1000. 그리고 우리가 기본 폭을 width로 했고 이제 height 높이를 어떻게 하냐? height 자체는 6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색 자체는 저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맥스 워드 해가지고 최대 몇 개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냐 이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100개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에 대한 색상 스텝도 넣을 수가 있는데 컬러 맵은 저는 set 3이라는 색상 테마를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generate from text frequency 하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단어 빈도 정보들을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바로 어떤 거? 워드 카운트. 위에서 지정해놓은 워드 카운트 자체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단어 빈도 기반의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출력까지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줬다면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주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출력이라고 해서 PLT에 피규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하기 위한 이제 그림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한 fig 사이즈에 대한 부분으로 한 12, 8 가로 10인치 세로 8인치 정도로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에 IMShow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 자체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 형태로 화면에 표시하게끔 할 건데요. 워드 클라우드에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은 우리가 빌리니얼이라는 이제 옵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빌리니얼이라는 옵션을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을 없애서 깔끔하게 이제 이미지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PLT에 액시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off해서 축을 없애서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 타이틀 이제 우리 그림 자체는 워드 클라우드 위쪽에 제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21대 대통령 전문 연설문 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이 폰트 사이즈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폰트 사이즈는 PLT 사이드의 폰트 사이즈 자체는 20 폰트로 하고요. 패딩 값을 또 20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20 그리고 패딩 값도 20으로 넣어줄 거고요. PLT에 우리가 타이틀 레이아웃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요소가 잘리거나 겹치지 않도록 제가 조정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PET show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워드 컬러를 실제로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거의 뭐 다 끝났어요. 이제 PET의 프린트에 워드 클라우드 완성이란 표현을 제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함수를 이제 리턴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자체고 df 카운트로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워드 클라우드 및 단어 빈도표 생성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 온 거고요. 자, 이걸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Shift 엔터에서 실행을 했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 간단한 건데, def에서 read text 파일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에 저장해 놓은 파일 있죠. 이 파일들을 가져오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텍스트 파일 읽기라는 함수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텍스트 파일 이름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주어진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 읽어서 내용을 반환하는 함수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우리가 일단은 try except로 이제 파일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ry except로 집어넣어 줄 건데, 여기 자체는 우리가 read 해가지고 오픈 함수를 여기서 바로 쓸 겁니다. read 오픈해서 여기서 파일 네임은 우리가 밑에서 지정을 해줄 건데요. read 모드로 들어가고요. 인코딩 자체는 한글을 가져오기 위해서 wtf8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as 파일이라는 우리가 이제 얼라이언스 네이밍을 가져오고요. 텍스트 자체는 우리가 파일을 그대로 read한 값 자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고 표현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f 문자 스트림을 쓰는데, 제가 대문자로 해서 이게 안 되죠. 대소문자 구문합니다. 파이썬.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뭐 파일명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대소문자 구문을 하는데요. 파일 네임 자체 넣고 여기에 저는 파일 읽기 완료라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파일 네임을 가져와서 읽기를 완료했다는 걸 표현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가져오면은 이 파일명을 이제 표현을 해서, 잠시만요. 그건데 이제 나오고 다시 빠져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들여쓰기가 동일해야 돼요. 파이썬은.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서 이게 들여쓰기를 다시 한번 쓰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리턴 함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텍스트를 여기서 이제 가져오면 바로 텍스트를 이제 리턴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에러가 났다. 그럼 except 문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에러가 났으면 except 문으로 가져올 때 우리 except 구문에 file not found error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file not found 자체에 대한 부분은 f의 문자열 포맷 스트링을 제가 쓰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또 동일하게 파일 네임을 넣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에 대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표현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표현을 해준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폴더에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좀 친절하게 설명까지 제가 표현을 넣어줄 거고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리턴 함수는 그냥 none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가져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except를 여러 개를 써줄 수가 있거든요. except에서 exception에서 만약에 내가 그 원인은 이제 find not found의 에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걸 다시 복사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걸 써줄게요? 파일 읽기 오류라는 메시지를 제가 넣어주고요. 여기 안에는 이라는 걸 해서 표현을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일 읽기 오류 자체가 나오고, 이 오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return none 값을 표현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텍스트 파일 읽기를 가져온 부분이고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Shift 엔터. 여기가 뭔가 에러가 났네요. F 문자열 포맷 스트링 자체가 이제 에러가 났다는 표현인데, 사실 요거 자체도 그닥 의미 있는 표현은 아니어서 라인 6이죠. 라인 6에서 하는데 요게 지금 표현 자체가 여기 지금 요 분이죠. 파일 읽기 완료. 아, 여기네요. 잘못 봤네요. 여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바꿀까요? 그래서 뒤에가 빠졌네. 뒤에가 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뒤에 빠져서 해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에러가 났던 부분은 이제 실행을 했고, 이제 사용 예시로 이제 사용을 집어넣어 볼까요? 사용 자체는 우리가 사용 예시는 if에서 이제 우리가 실행형 함수로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사용 예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예시는 이 파일을 직접 실행할 때만 이제 가래 코드를 실행되도록 우리가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 할 때는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안에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프린트해서 일단은 일단 표현을 해볼까요? 텍스트 파일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라고 제가 넣어주고요. 프린트해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 우리가 는 표시 가지고 한 50개 제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도 이제 여기서 집어넣어 줄 건데요. 파일 네임 자체는 오토코드에 word.txt 파일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넣어주고요. 변수 텍스트 콘텐트 자체는 어떤 거 써줄까요? read에서 텍스트 파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 자체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위에 있는 함수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텍스트 콘텐츠를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파일 네임을 여기서 집어넣은 겁니다. 즉 이제 함수를 여기서 불러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일 네임을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놓은 파일 네임 자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거 텍스트 컨텐츠로 가져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텍스트 컨텐츠가 표현 값이 있다면 우리는 프린트에서 F 문자열 포맷 스트링을 집어넣는데 제가 파일 내용 길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len 함수의 텍스트 컨텐츠의 값의 길이를 넣겠습니다. 몇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몇 자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자라는 표현으로 제가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 및 단어 빈도표를 생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df에서 언더바 df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은, 즉 이제 make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생성하고 단어와 빈도수를 담은 데이터 프레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make 워드 클라우드에 한 부분에 텍스트 컨텐츠라는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만약에 if에서 잘 되면 잘 되는데 없다면, 즉 텍스트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어떤 걸 써요? 텍스트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기 위한 지금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결과값이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파일이 없다고 나는데 오토코드의 워드 txt 파일은 지금 존재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요걸 한번 워드에 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 보이시잖아요. 그 워드의 txt 파일을 가져왔는데 어디서 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토코더 워드 오토코더라는 거 안에 워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여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좀 잘못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으로 제가 넣어주려고 했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요 정도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파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분석 시작했고 5564자라고 합니다. 5564자. 그래서 파일 내용 길이를 집어넣었을 때 추출된 단어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886개, 즉 이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886개를 추출을 했고요. 단어 빈도수 상위 10개를 뽑았을 때 단어 빈도수에서 우리가 국민 40, 성장 19, 나라 18, 대한민국 18, 세계 14개, 이제 11, 우리 경제 문화 10개씩, 평화 9개에서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워드 클라우드. 그러면 일단 국민이 가장 많이 나왔죠. 국민의 글자가 제일 커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국민이란 글자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한 두 번 더 검증해 볼까요? 성장이란 게 지금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요. 성장 여기 있네요. 성장이 크는데 일단 나라랑 근소하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다. 성장이란 글자와 나라랑 글자가 하나의 차이가 있어서 좀 근소하게 글자 크기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성장이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평화를 봤을 때 가장 작은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 평화 보이네요. 바로 이 평화가 보이는 바와 같이 이게 글자가 생각보다 이제 더 작은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 즉 세계 이렇게 뭐 세계 어딨냐 여기 지금 14개 나왔던 이 단어보다는 확실히 작은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워드 클라우드를 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대통령 뭐 연설문이든 뭐든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내용 안에 컨텐츠 안에 메시지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단어가 많이 표현된 그 단어가 이런 순이구나. 그리고 이런 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표시가 되었고 나는 여기서 어떠한 이런 뭐죠 후보자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내용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워드 클라우드는 굉장히 좋은 툴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메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하고 선보여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떠한 이제 이런 언론사에서는 이미 분명히 이러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한번 이 내용을 실제로 언론사에서 해주지 않는 이 내용을 내가 한번 분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양질의 컨텐츠를 얻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